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진행을 맡은 강승복 엔지니어입니다. 최근 날씨가 굉장히 포근했죠. 날씨는 벌써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노동 현실은 다시 겨울로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항상 저희가 좋은 뉴스, 재미있는 뉴스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또다시 어두운 뉴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를 말하기 전에 서로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프리스타일 랩을 준비해왔는데 제 랩이 잘렸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인입니다. 요즘에 나홀통 2기 지원자들이 너무 핫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교육을 듣느라 너무 정신이 없네요. 와. 무려 12명. 야, 와우. 저 한 번씩 그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오던데, 야, 다들 열정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울산의 청년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요. 첫 번째. 우리가 반성해야 돼. 우리 나홀통 1기 때 반성을 해야 돼. 아유, 갑자기. 네. 나부터 반성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했듯이 오늘은 다시 어두운 뉴스로 돌아왔습니다. 23일 어제였죠. 한진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에휴. 그 이유는 오는 7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속칭 생활물류법의 시행을 앞두고 한진택배 일부 대리점들이 사업체를 위장폐업하는 방식으로 택배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태인 씨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3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한진택배 경북 김천 대리점은 이달 택배 기사 9명 규모의 영업소를 북 김천 대리점 4명과 남 김천 대리점 5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택배 기사 4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국 택배 노조 소속 조합원이었고요. 이에 대해 한진택배 조합원들은 부당 계약 해지에 대응해 23일 오전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 설명은 이러한 대리점 분할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국 택배 연대 노조 한진택배 노조 울산지회 김찬희 지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1부 정치 푹 시작하죠. 정치 푹.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돼 있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럼 간단한 인사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전국 택배 노동조합 울산 한진지회 지회장 김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반갑습니다.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파업이 왜 시작되었는지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뭐 설명을 갖다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거의 맞고요. 네. 왜 네. 파업을 하냐면은 저 한진택배에서 노동조합을 갖다가 와해 아니면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 행각을 갖다가 자꾸 벌이고 이제 저희를 갖다가 누르기 위해서 자꾸 이제 누르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 저기 기사들을 갖다가 길거리를 내몰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어차피 또 저희한테도 또 그런 일을 갖다가 행각을 갖다 벌일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좀 한진 본사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본사 입장에서는 신규 대리점은 물량 증가 및 안정적인 대리점 운영을 위해 택배 기사를 일부 신규 모집하였으며 기존 택배 기사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을 위해 수차례 개별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과도한 요구 조건으로 신규 대리점장과 기존 택배 기사 간 현재까지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가 있냐면은 지금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네네. 그게 이제 뭐 무슨 물량이냐면 김천이라는 곳은 일부 쿠팡 물량이 있잖아요. 네, 쿠팡 물량을 갖다가 이제 그 배송하는 지역이 오른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조합원이 일하는 곳에는 쿠팡 물량이 안 해요. 쿠팡맨들이라는 직접적으로 계속 배송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뭐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났다 해도 일반 물량이 조금 늘어난다 해도 지금 현재 기사들이 하고 있는 게 4,000개에서 5,000개 사이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이제 뭐 물량이 늘어나서 대리점이 원활하게 한다? 이게 좀 웃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대리점 소장하고 원활하게 뭐 계약 관계를 하자 수차례 얘기를 했다라 그러는데 네. 문자로 통보식으로 얘기해요. 원래 기존에 저희가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리점 소장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력서를 들고 나를 찾아와라. 개별적으로. 그거를 문자로 통보했다는 거죠. 그렇죠. 문자로 왔죠. 그래서 문자로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얼굴도 모르고 그냥 이력서 들고 오라는데 그러면 대리점 계약 네. 체결을 갖다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문자 얼굴도 못 본 상태에서 그냥 바로 문자로 예를 들면은 오라 이거죠. 이력서 들고 내가 새로운 저희 대리점장이니까 와라. 그러면 그 그리고 또 와라가 그 개별 면담 시청인 와서 거죠. 얘기하자. 개별 면담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력서를 시참하고 와라 이래 된 거죠. 우리가 저기 기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 승계를 갖다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력서를 다시 들고 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력서를 네. 들고 오라는 얘기는. 네. 그 맞지 지금 않습니까? 그 해고가 네. 그 노조 가입 노동자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맞는가요? 네.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놓고 단순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 예. 노조 와해로 시도로 보는 시각도 얼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예. 볼 수 있는지.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노조 와해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노조 가입자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잘라낸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9명 중에 5명이 노조에 한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네네. 그 이제 5명이 노조 가입자, 비조합원들이 이제 4명.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리점을 갖다가 4명, 5명으로 나눈 거예요. 쪼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갖다가 요 이제 4명 대리점에다가 조합을 넣어놓고 또 이제 4명을 갖다가 이제 이쪽으로 갖다 이제 새로 이제 신규 모집자 쪽에는 넣은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아까 얘기하다 말한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면담을 요청하는데 이력서를 들고 와라.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면담 요청을 하러 와라 이래 된 거죠. 네. 문자로.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여기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된다. 이게 과도한 요구예요. 자기네들은. 저희가 무슨 과도한 요구를 했어요. 뭐 얼마를 내놔라, 뭐 내놔라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단체가 있으니 요 단체에 우리에 대한 걸 갖다 일임해놨으니까 일단 단체를 만나서 얘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노동조합을 만나서 저 지회장이 있으니까 네. 그 지회장을 만나서 그럼 우리 향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또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과도한 요구를 했대요. 그러면 저희가 또 한진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여기 회사에서는 하도급법상 독립사업체인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으나 양측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한 거네요. 그렇죠. 원론적인 거죠. 그리고 그 뭐냐면은 이게 이제 대리점 소장들이 그렇게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한 4,000개, 5,000개밖에 안 한다 했잖아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대리점 소장들이 왜 한진에서 개입을 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리점 소장들이 그걸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떼가지고 자기가 이제 월급을 챙기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예측한 건데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회장님.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네. 그 정도밖에 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예. 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얘기 들으면서 되게 답답한데요. 그 CJ 대한통운 창녕지에서도 노동조합 조합원 2명이 해고를 당했다라는 얘기를 봤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7월달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이제 발효가 되잖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 뭐냐면은 1년 계약 뭐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고용 안정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6년 재계약 우리가 진짜 법적이나 뭐 이런 큰 뭐 해고 사유나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제 6년 동안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고용 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 법이 실효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말을 안 듣는다. 왜냐하면은 이제 거의 뭐 그런 식이죠. 왜냐하면은 소장들이 그 전까지는 뭐냐면은 소장이 위에서 이제 기사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잘라내고 마음대로 하고
말 안 들으면은 너 구역 일루가 절루가 이렇게 됐는데 노동조합이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일할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말 안 듣는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은 7월달 전에 정리가 안 되면은 6년 동안 그거 자기는 봐야 되겠죠. 대리점주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다가 미리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냥 계약 해지를 갖다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정리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좀 이거 실제로 6년 장기 근속자들 만들기 전에 평상시에 눈밖에 가시처럼 굴었던 사람들,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딱 표적해서 속아내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거의 뭐 그렇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 거의 그렇다 보면 돼요. 그러면 정말 그 대리점주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이제 그거 안 되면은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경고성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더더욱더 뭉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는 7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이 시행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택배 운전 종사자에게 택배 서비스 사업자와의 위탁 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간 보장하고 택배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 10조 및 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물론 이제 그 불안정한 택배 노동자의 고용 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약간 모자라긴 하는데 그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 같은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완책은 어느 정도는 법 테두리를 갖다가 만들어준 거는 보완책은 된다라고 봐집니다. 이런 이제 계약 해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네, 저희도 왜냐면 어차피 법을 어기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완책은 맞다라고 봐집니다. 왜냐면 저희가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 내용들 중에 그런 거죠. 뭐 저희가 이제 뭐 면허 취소를 갖다가 되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우리도 정당하게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거부를 할 수가 이제 뭐 자른다라는 거나 지금 자른다는 표현이 맞겠죠. 자르거나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써 정리를 갖다 먼저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매년 계약 갱신하면서 갈등 관계가 생겼던 걸 한 6년 정도 시간을 조금 늘려놓은 거 말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6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적어도 왜냐면은 이래 보시면 돼요. 저희가 택배 일을 갖다가 한다로 치면은 차를 사들고 와야 돼요. 그렇죠. 지입을 해야죠. 네, 저희가 이제 차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사들고 이렇게 와서 일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차를 갖다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뭐 3년 2천만 원이 넘는 차를 갖다가 할부로 이렇게 사용하면은 한 달에 한 50만 원 돈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보통 한 5년 정도로 장기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할부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5년 이상 한 6년 정도를 갖다가 이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우리 갖다가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차 사들고 온 사람을 갖다가 너 나가. 아니면 너 이렇게 해. 안 나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면 차를 갖다 저는 이 일을 갖다가 진짜 택배가 뭐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죠. 이 일을 어떻게든 일을 갖다가 하러 왔는데 그것도 뭐냐면 차를 갖다가 사들고 왔다는 얘기죠.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럼 빚을 떠안고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잘려 나가면은. 그렇죠. 그러면 그럼 결국 이 자리에서 일을 갖다가 하고 그 정도의 고용 안정은 받아야지만이 그래도 차값이라도 다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탑차가 솔직히 나가서 어디다 써요. 택배 말고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은 한 5년 이상인 6년 정도를 갖다가 해야 우리가 적어도 이제 일을 갖다가 처음에 일을 하러 왔을 때 또 이제 차를 갖다 그만큼 했으면은 그거라도 다 갖고 나갈 수 그런 거죠, 뭐. 아유, 제가 보니까 이제 사실 6년이라는 거는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그 요구 사항을 받아들인 것 같고 문제는 계약 위반 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하도록 해야 된다. 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불명확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그 사업주 측에서 활용해가지고
뭐 계약 위반이라는 거를 뭐 명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계약 위반이 맞는지 나중에 그냥 이거를 악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사회적 합의기구나 이쪽에서 표준계약서라는 걸 갖다가 나오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수탁 계약서는 너무나 불합리한 게 되게 많아요. 이전까지 그냥 표준계약서라는 게 없이 자기네 뜻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갖다가 위수탁 계약, 그러니까 계약서가 이제 너무나 우리한테 불합리한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 합의로 해가지고 표준계약서를 갖다 만들어라.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대리점별, 뭐 예를 들면 영업소별 그런 별로 해가지고 그 위수탁 내용이 다 달라요. 계약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약 위반을 갖다가 하는데 우리가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계약서냐? 아니고 이제 그게 완전히 진짜 노예 취급받는 그 정도의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내용대로 갑과 을이라는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명시하면서 저희한테 계약서를 갖다가 만들어줬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6년 말 그대로 표준 계약서 없이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거 6년 계약이 보장되는 거는 솔직히 좀 그것도 어렵죠. 네, 그래서 표준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걸 갖다가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준비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갈 건데요. 그제 택배 노동자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합의체가 출범한 지 먼저 3달이나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적정 수수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외에도 택배 분류 작업의 명확화 그리고 작업 조건 개선 그다음에 택배 산업 갑질 근절을 통한 공정한 산업 구조 확립 그다음에 또 택배 가격 거래 구조 개선 등에 대한 공론화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좀 짧게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고 좀 뭐 우려하시거나 아니면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2차 사회적 합의가 처음 만나서 한 번 이렇게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1차는 이제 1차 쪽에서 뭐냐면은 택배 분류 작업자. 네. 이건 이제 일단은 1차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명확하게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 주체가 누구냐. 네. 뭐 그런 게 아직까지 이제 대리점하고 이제 원청하고 네. 아직까지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게 이제 대리점으로 오게 되면은 대리점주들은 이제 우리한테 또 다시 전가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원청에서 주는 것도 한계가 왜냐하면 그렇게 버리면은 뭐 이제 대리점주 얘기를 갖다가 얼핏 이렇게 들어보면 세금 문제도 있고 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 되면은 기사한테 전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원청인 니들이 이제 어차피 그랬으니까 원청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기를 해야 된다. 처리를 하고 이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뭐냐면 원청에서는 이제 택배 가격 이게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그러면 그래가지고 일부 지역에만 이제 분류 노동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그 진행 상황이 아직까지는 정말 진행 중인 거고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겠네요. 예, 맞습니다. 약간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지금 뭐 이제 서로가 이제 약간 팽팽한 그런 느낌. 네, 그럼 저희가 이거 진행 상황 계속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인데 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그리고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까지도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진짜 갑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시민들이나 전부 다 저희를 지지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신다 해도 아직까지도 이 또 안에서는 또 거기에 맞게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도상으로 만들어진 게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제 진짜 갑을병이라는 완전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노동조합도 이제 인원수도 좀 많이 지금 한진 같은 경우는 많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더 탄압을 하고 또 더 노동자 조합이 이제 인원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이제 아까처럼 대리점 쪼개기나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노동조합을 갖다 와해시키고 더 이상 커나가는 것 갖다가 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냐면은 저희가 정당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오히려 자기네들은 눈에 가시는 거고
예,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지금 온갖 방법을 갖다 다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지해 주시고 그러면 예, 정말 뭐 물건을 못 갖다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네. 그래도 해고는 없어요. 부당하게 이렇게 잘려나가고 이렇게 항상 이런 건 없어야 되잖아요. 길거리에 네, 네. 내몰리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를 갖다가 잃고 죽어라 일했는데 일자리를 잃고 에휴. 예, 그런 걸 갖다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청취자분들이나 뭐 이제 모든 분께 네. 시민 모든 분께 죄송하지만 이게 빨리 조속히 해결돼가지고 저희가 친절 배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김천희 시장님 힘내십시오. 예, 한진 알겠습니다. 노동자들 화이팅입니다. 아유.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한번 들어봤는데 간략하게 뭐 한 마디씩만 해주시죠. 사실 이거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너무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지 근로자가 아니에요. 법상으로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계약관계에 묶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건 사실 사적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요. 물론 생활물류안전법이 통과된다면은 거기에 네. 조금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되겠지만은 이러한 계약관계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은 사실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태인 씨는요? 저는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네. 이조차도 냉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야, 너 맨날 냉수적이야. 네, 이거는 제가 어쨌든 저도 택배사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그렇죠. B2C 판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해주신 대로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마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네. 있습니다. 아까 이양 위원장님은 한숨으로 랍을 마무리하시죠. 가름하셨고요. 네, 저희 그러면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